한덕수 전 총리는 계엄을 막으려고 국무회의를 소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계엄을 반대하는 안덕근 전 장관이 도착하기도 전에 국무회의를 끝냈습니다. 오늘 증인으로 나온 안 전 장관은 택시에서 라디오로 계엄을 듣고 개그 프로인 줄 알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 방조에 더해서 내란 중요 종사 임무도 넣어서 공소장을 변경해달라고 특검에 요구했습니다. 정수아 기자입니다. 오늘 중계가 허용된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에는 안덕근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안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호출을 받고 대통령실로 가던 중 국무회의가 끝났단 말을 듣고 돌아갔습니다. 그 돌아가는 그 와중에 택시에서 그 라디오에서 그 비상계엄 선언이 나와서 그래서 처음에 저게 뭔가 하고 그 라디오에서 무슨 뭐 개그 프로 같은 것을 하는 건가라고 생각을 하고 국무회의에서 참석했다면 반대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요건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찬성을 할 수가 없고 그거를 생각을 하고 계셨다 그러면은 아마 그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로 설명을 했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앞서 한 전 총리는 계엄을 막으려 국무회의를 소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좀 더 많은 국무위원들이 모이면 이러한 모두가 저는 다 반대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하지만 안 전 장관은 국무회의에 참석할 기회마저 빼앗겼습니다. 증인으로 나온 조규홍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회의에 참석했다는 서명을 요구받았지만 계엄 찬성으로 오해받을 수 있어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특검은 대통령실 CCTV를 토대로 한 전 총리가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설득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가 적용된 한 전 총리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넣어 공소장을 변경할 것을 특검에 요구했습니다. 지금대로면 내란 우두머리 형량의 절반 정도 처벌을 받는 반면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유죄가 인정되면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치공장입니다. 자, 오늘 정말 기가 막힌 소식부터 전해드려야겠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 그 내란 방조 혐의 재판 말입니다. 여기서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정말 이례적인 그야말로 충격적인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재판부가 특검을 향해서 아니 지금 공소장이 잘못됐다, 한덕수 혐의 이거보다 더 무거운 걸로 바꿔오라, 이렇게 직접 요구를 한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재판부가 사실상 우리가 지금까지 증거를 쭉 보니까 한덕수는 그냥 단순 방조범이 아니다, 이건 뭐 내란의 핵심 임무를 수행한 주범급 공범으로 보인다, 이렇게 유죄의 심정을 대놓고 드러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정치공장, 나는 계엄을 막으려 했다는 한덕수의 거짓말이 어떻게 법정 증언과 CCTV 앞에서 그냥 박살이 나버렸는지, 그리고 법원은 도대체 왜 사형까지 가능한 그 무거운 혐의를 꺼내 들었는지, 이 기가 막힌 재판의 실제 지금부터 낱낱이 짚어보겠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33부 이진관 부장판사 재판부죠. 여기서 특검팀에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원래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였는데 여기에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이걸 추가하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혐의, 이게 뭐가 다를까요? 간단히 말해서 방조범은 말 그대로 도운 거니까 주범보다는 형량을 좀 깎아주게 돼 있죠. 하지만 중요 임무 종사는 이건 차원이 다릅니다. 법정형의 상한이 사형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재판부는 지금 한덕수의 행위가 단순히 내란을 멀리서 그냥 지켜보거나 도운 소극적인 방조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예 내란 실행 과정 그 자체에서 직접적이고 아주 중대한 기여를 한 적극적인 공범일 가능성을 아주 높게 보고 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재판부가 뭐라고까지 했냐면 이 재판 6개월 안에 종결하겠다, 그 못을 박으면서 만약에 특검 증거가 부족하면 우리가 직권으로 증인을 신문하겠다고까지 했습니다. 재판부가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아예 칼을 빼들었다, 이렇게 봤다는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재판부는 도대체 뭘 보고 이런 판단을 내린 걸까요? 바로 한덕수의 그 내란 저지쇼, 이걸 정면으로 깨부수는 핵심 증인들의 폭탄 증언이 터져 나왔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한덕수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나는 계엄을 막기 위해서 국무위원들을 소집했다. 근데 3차 공판에 나온 안덕근 전 산자부 장관의 증언이 이 주장을 그냥 완전히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이 안 전 장관이 뭐라고 증언했냐면 그냥 빨리 오라는 연락만 받고 부랴부랴 가고 있었는데
도착도 안 되는데 회의 끝났으니까 그냥 돌아가라 이런 통보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고는 택시 안에서 라디오로 계엄 선포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오죽 황당했으면 이거 혹시 개그 프로 하는 건가 생각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증언이 여기서 이어집니다. 안 전 장관이 만약에 내가 그 회의에 참석했다면 이건 요건도 안 되는 거라 명백히 반대했을 거라고 단언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한덕수는 계엄을 막기 위해 사람을 부른 게 아니고 오히려 계엄에 반대할 사람은 쏙 빼고 의도적으로 돌려보냈다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단순한 방관이 아니죠. 이건 적극적인 조력행위입니다. 실제로 회의에 참석했던 조규홍 전 복지부 장관 역시 회의 목적도 몰랐고 나는 동의한 적이 없어서 서명을 거부했다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심지어 최상목 전 부총리나 한덕수에게 왜 계엄을 막지 못했냐 그 책임을 강하게 물었다고 하니까 당시 분위기가 어땠을지 정말 짐작이 가지죠. 자, 그런데 증언뿐만이 아니죠. 특검이 공개한 CCTV 영상, 이게 한덕수의 그 새빨간 거짓말에 아주 쐐기를 박아버립니다. 한덕수의 주장은 분명 계엄 저지였습니다. 하지만 CCTV에 찍힌 한덕수의 모습은 계엄 저지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불법적인 계엄을 어떻게든 합법을 포장하기 위한 의결정석주 채우기에 여기에만 급급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요, 한덕수가 정석주를 합법하기 위해서 송미령 장관한테 직접 전화를 걸어서 참석을 독촉하는 장면이 그대로 나옵니다. 심지어는 그 자리에 있던 김용현 방시 국방장관이 손가락 4개를 딱 펴보이면서 지금 의결 정석주에 4명이 부족하다 이 신호를 보내는 모습까지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이게 어딜 봐서 계엄을 막으려는 사람의 모습입니까? 적극적으로 협력한 정황으로 보입니다. 결국 한덕수는 내란의 무대 관리자이자 적극적인 조력자였던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제 모든 퍼즐이 다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은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면서 정말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제 재판의 전점은 소극적 방조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적극적인 임무 시행을 했느냐, 바로 이 여부로 완전히 옮겨간 것으로 보입니다. 계엄을 저지하려 했다는 그의 그럴듯한 주장은 개그 프로인 줄 알았다는 장관들의 황당한 증언과 정석주 채우기에 급급했던 그 CCTV 증거 앞에서 완전히 설득력을 잃었습니다. 법원이 직접 사형까지 가능한 혐의를 언급하면서 이렇게까지 진실규명에 나선 만큼 이제 공은 특검에게 넘어갔습니다. 특검은 즉시 공소장 변경을 해야 합니다.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헌법 수호를 포기한 걸 넘어서 아예 내란 세력의 무대 관리자 역할을 자처한 한덕수 전 총리에게는 이제는 그의 합당한 역사의 심판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진실이 힘을 믿습니다. 정치공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도 이제 한덕수 재판에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하는 쪽으로 공소장 변경을 검토해달라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근데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 공개된 CCTV 영상을 보면 한덕수의 거짓말이 낱낱이 다 CCTV는 거짓말을 안 하더구만요. 다 기록되어 있어요. 말을 안 해도 알겠어. 무슨 얘기 하는지. 네, 말이 그러니까. 아니 굳이 말이 필요 없어요. 네, 표정으로 다 말을 해주고 다 이렇게 짚어가면서 읽고 접어서 갖고 나가고 자기가 뒷주머니에 넣고 이런 행동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헌법재판소에 출석을 해서 증인으로, 그리고 국회 증감법도 있는데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그렇게 뻔뻔한 거짓말을 하는 건지, 저는 이상민 장관이 웃을 때 진짜 소름이 돋던데 아, 진짜요? 거기에 대한 해명도 무슨 김장축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는 내란 세력을 언제까지 이렇게 이렇게 봐주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정말 네. 황당무계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나마 다행이죠. 그나마 이진관 판사가 똑바로 적극적으로 그쵸, 심리하고 지규현 판사하고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개입을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그리고 저 피의자가 황당무계한 소리를 하면, 그거 질문 그거 아니고요. 한덕수 총리한테 당신 말이야 지금 시민하고 군인이 이렇게 딱 대치하고 있는데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무총리인 본인은 무슨 역할을 했느냐라고 꼼꼼하게 따져 묻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원하는 게 바로 판사의 그런 역할이거든요. 근데 지규현 판사는 여기 뭐 중국인들이 막 잔뜩 있어요라고 황당무계한 소리를 해도 계속 하세요, 뭐 이런 방식으로 김용현 재판을 지휘하고 네. 있기 때문에 문제 제기가 계속 있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저는 한덕수 총리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특검 측에 요청한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결과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오늘 또 조은석 특검이 브리핑을 통해 가지고
근본 재판장 요청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니까요. 네. 뭐 사실은 처음부터 그랬어야 되는 일이긴 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재판소에서 그 긴 시간 동안 공개적으로 전 국민이 보는 방송에 생중계로 그 방송 토론들을 했지 않습니까? 재판을. 그때는 뒷주머니에 그냥 꽂아져 있었는데 집에 가서 뭐 확인했다는 둥, 뭐 있는지도 몰랐다는 둥, 뭐 이제 이런 식의 답을 하고도 그 재판은 그렇게 다 끝냈는데 사실 돌이켜보면 아, 재판을 저렇게 해도 CCTV가 없으면 그냥 저렇게 끝날 수도 있겠구나. 모든 그러니까 재판들이. 증거 없으면 네. 증거 공개되지 않는다면. 그렇게 끝나버릴 수 있을 만한 재판들도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래서, 근데 저런 CCTV 영상을 보고서도 구속하지 않고 풀어주는 판사도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도 참 웃긴 일인 거고. 예. 그래서 우두머리 방조, 그러니까 지켜만 봤다라고 하는 그 방조라고 하는 것에서 네. 공범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정확하게 적시가 되는 건데 사실 방조는 형법상에 정확히 어떤 처벌을 해야 되는지도 좀 없어요. 그래서 임의적으로 한 반 정도는 받는다라고 이제 네. 법조계에서 얘기할 뿐이지 실제 형량 자체가 뭐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는 뭐 사형 무기징역 이렇게 표시되는 것처럼 네. 그렇게 형량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바꿔야 하고 특히 이제 내란이라고 하는 것이 국방장관하고 행안부 장관은 주요 임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은 다 묶어서 정리해야 된다고 아니 생각합니다. 그럼 왜 근데 조은석 특검이 한 명이 빠졌어요. 네. 박성재 장관에 대해서도 저는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너무 이상하죠. 박성재 장관도 사실은 그 CCTV에 행동으로 보아할 때 중요임무 종사자에 해당하지 그냥 뭐 수수방관하거나 뭐 이거 절대로 가서 비상계엄 선포하면 안 됩니다라고 뭐 바지가랑이 바지끄레기를 잡은 게 아니죠. 잡거나 이러지 네. 않았어요. 예, 그리고 심지어 출석 인원을 체크하는 데까지도 함께 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그냥 불구속 재판 받는 게 합당하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풀어준 거거든요. 이런 등등을 종합할 때 이제 12월이 다가오고 있는데 국민들은 하루빨리 이 내란 청산을 하고 그리고 좀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모든 게 정상화돼야 돼. YTN도 정상화돼야 되는 그럼요. 거고.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내란의 굴레에서 우리가 계속 이렇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참 너무 힘들다. 아니 근데 저는 네. 조은석 특검이 그럼 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적용했을까? 분명히 봐줄 사람은 아닌데 궁금해서 좀 이렇게 물어봤더니 법률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이렇게 무기금고형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는 아까 이제 법문에 정확하게 형량이 없다 그랬는데 이 경우에는 방조의 경우에는 필요적 감경이라고 해가지고 반드시 줄여줘야 되는 사유가 되는 건데 그럼 구간이 어떻게 나오냐면 무기징역에 대한 필요적 감경을 하면 10년 이상의 징역, 50년 이하의 징역이래요. 근데 내란 우두머리, 그러니까 주요 임무 종사 혐의를 기소를 하면은 사형이나 무기징역도 있지만 5년 이상의 징역이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 최저선이 하한선이 내란 주요 임무 종사로 기소하면 재판정에서 5년 이상을 줘야 되는 거고 말은 내란 우두머리 방조로 기소하면 10년 이상이기 때문에 형량은 이게 더 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깊은 뜻으로 자기들은 이제 기소를 했는데 지금 이렇게 외견상으로는 범죄를 구성하는 요건들 이런 것들을 판사가 법률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한덕수는 그것보다는 주요 임무 종사 혐의로 하는 것이 맞겠다 이런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는 게 조은석 특검의 또 해설이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렇군요.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보니까. 그러네요. 예.